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애틀랜타 펠컨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사실 저는 텍산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4주차까지 보여줬던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력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저도 사실 비슷한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두 팀 공통점이 저희가 일부에서 프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패스 블로킹이 너무 안 된다.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게 정말 공통점인데 네. 그렇다 보면 쿼터백들이 공격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디션 왓슨 같은 경우에는 텍산스의 디션 왓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동력이 맷 라이언보다 훨씬 좋긴 한데 그렇죠. 색을 많이 당해서 이게 일단 뭐 공식처럼 됐다. 그래서 색을 5개 이하 당하면은 이기고 5개 이상 당하면 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맷 라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맷 라이언도 색을 1개 이하로 당한 경기에서는 다 이겼고요. 그 이상으로 당한 경기에는 다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경기 패한 경기들에서는 또 색을 4개 5개씩 당하면서 이제 모두 두 자리 점수 차 이상으로 패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양 팀이 패스러시를 얼마나 봉쇄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양 팀 다 패스러시의 공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패스러시를 더 잘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 그걸 보면 펠콘스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상대편을 섹하는 수비의 섹 수가 꼴찌에서 공동 2위입니다. 지금 4게임을 치르면서 5개에 불과하고요. 네. 텍산스는 지금 13개로 공동 5위입니다. 그러니까 텍산스의 패스러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대결에서 봐서 텍산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펠컨스는 러싱 공격마저도 이런 상황에서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당 70야드로 너무 부진한데 그렇게 되면 뭐 맷 라이언한테 부담이 더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뭐 프레셔는 더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텍산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텍산스의 이 JJ 왓 선수가 그렇죠. 아마 펠컨스의 오라인을 좀 갈갈이 찢어놓지 않을까. 좀 노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펠컨스와 텍산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 벅스가 참 어마어마한 대여 LA 램스를 잡았는데 그렇죠. 세인츠까지 잡을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이지 않나. 그렇죠. 이 경기는 그래서 어떤 템파베이 팀이 나타날 거냐. 네. 2주 전에 뉴욕 자이언츠에게 홈에서 패했던 팀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은 지난주에 원정 경기에서 슈퍼볼 준우승 팀인 램스를 잡았던 팀이 나타날 것이냐가 상당히 좀 관심거리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팀이 나타나든 크게 승패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네. 그거를 진짜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지는데 세인츠가 지난 2주 동안 그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네. 브리스가 없이 브리지워터로도 이 없이 잇몸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버틴 정도가 아니라 상대했던 두 팀이 네. 시애틀 시옥스 원정 경기, 그렇죠. 그다음에 동부지구 1위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해서 2연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 사실 세인츠가 정말 막강하구나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템파베이가 지난주에 의외로 진짜 대열을 잡는 그런 이변을 일으켰지만 기복이 심한 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복이 또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세인츠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세인츠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쿼터백의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도 증명된 건 세인츠에는 변하지 않는 꾸준한 상수가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리그 최고의 듀얼 스레 러닝백 알빈 카메라가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알빈 카메라가 지금 보면 리그 최고의 클로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또 게다가 세인츠는 일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펜시브 라인의 프런트 4가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스 러시와 런 디펜스도 강하기 때문에 홈에서 버커니어스에게 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메르세데스 슈퍼돔에서의 세인츠는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아니 저번에 그 램스 이겼는데 이번에 한번 좀 업셋 예상해 보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 보면 잘하고 있고 이제 점수차 크게 이기고 있는데 괜히 내가 패싱 한번 해보겠다고 괜히 페이크 뒷패스 한번 던졌다가 갑자기 인터셉션 인터셉션 당하고 이제 러닝 게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럼요. 끌겠다는 지공 작전.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태워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페이크 펀트를 좀 할 때를 할 스팟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 다음 경기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참 쉽지 않은 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누구죠? 커크 커즌스가 있는 한 미네소타는 어렵다.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 대결 흥미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인데 진짜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여전히 실수가 많은 커크 커즌스. 네. 그리고 저는 이쯤 되면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오케이. 이 친구의 실력이 딱 그 정도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베테랑 쿼터백 대 신인인데도 큰 실수 없이 큰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 신인 쿼터백 데니얼 존스. 이 둘의 대결이 상당히 흥미롭고요. 근데 이제 하나 볼 거는 데니얼 존스가 2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했던 두 팀이 템파베이와 워싱턴이었다. 수비가 이렇게 좋은 팀들이 아니었다. 네. 그런데 이 데니얼 존스도 이제 프로에 와서 진짜 수비를 이제 만난다.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진짜 좋은 수비를 가진 팀을 만나게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어쨌든 그 자이언츠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은 이제 어쨌든 신인 쿼터백이 진짜 수비를 만났는데 도와줄 러닝백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웨인 걸면 나쁘지 않다는 걸 봤지만 바클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자이언츠가 그런 면들에서 아쉽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바이킹스가 지난주 베어스 경기 상대로 할 때는 사실 베어스 수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러싱 공격이 막히면서 컬 커슨스가 조금 이제 부담이 더 있었는데 자이언츠 수비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원래 게임 플랜대로 델빈 쿡에게 공을 많이 줘서 러싱 공격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뭐 중요한 스팟 몇 군데에서만 컬 커슨스가 이제 패싱을 하는 게임 매니저 역할로 바이킹스가 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도 커크 커즌스가 그 맹활약을 하지 않을까. 반대의 의미로. 네, 반대의 의미로.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뭐 바이킹스가 0승 16패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물론 지금 2승을 하긴 했지만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돈을 걸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물론 저희가 뭐 돈 걸고 하는 어떤 맞추기는 아니지만 이 두 팀을 놓고 내가 돈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미네소타에 걸기는 늘 힘들 것 같아요. 커크 커즌스가 있는 한. 왜냐면 늘 불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러싱 공격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쿼터백 손에서 공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강하면 그게 어렵고 상대 수비가 약간 훨씬 더 용이해지는데 자이언츠 수비는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더 용이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방심할 것 같다. 저는 커크 커즌스가 오히려 시간이 조금 생기면 무리할 것 같다. 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패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셉션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하는 실수를 가져간 어떤 실력과 함께 실수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클러치한 타이밍에 터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미네소타 팬분들한테 저 길 가다 두드려 맞는 거 아니겠죠? 뭐 만나면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커즌스 팬들이 좋아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한국에 커즌스 팬들이 있을까요? 우리 홍정호 교수님. 네. 왜냐 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시간 스테이트 동문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홍정호 교수님 첫 중계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선을 그었거든요. 그때가 미네소타 바이킹스 경기였어요. 그래서 홍정호 교수님은 굉장히 약간 미네소타 쪽에 마음이 좀 빙이 돼서 저걸 하셨고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이 했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커크 커즌스는 제가 봤을 땐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일진 몰라도 이 선수 슈퍼볼 우승은 절대 못한다라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경기 졌어요. 근데 홍정호 교수님이 뭐 더 해도 되나요? 뭐. 안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이킹스 팬은 아니고 미시간 스테이트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크 커즌스의 팬이신 거죠. 컬 커즌스를 응원을 하시는 건데 근데 사실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물론 저는 그래서 이분 미시간 스테이트 팬심 인정이라고 저는 느꼈던 때가 식사를 하시다가 미시간 스테이트 경기하기 이제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그 몇 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찐사랑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말고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시는 걸 보면서 인정. 참사랑.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 경기가 아니라 미시간 스테이트 경기를 보러 그 몇 시간 전에는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저는
본받아야 될 에티튜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뭔가 스포츠를 대하는 그렇죠. 사랑의 자세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자이언츠의 승리를, 이즈만 해설위원은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상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한 경기가 벌어지게 됐네요. 역전이 되지 않을까. 다음 경기는 이제 런던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이제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이제 런던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이 경기에 대한 예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는 런던에서 또 한 경기가 늘었어요. 4경기가 펼쳐지게 되죠. 이제 10월 7일부터 15일까지가 이 피파 A 매치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주 정도 이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거든요. 경기가 비니까. 네. 그러니까 7일부터 15일까지는 일주일인데 그 전에 이제 10월 5일 경기에서 토트넘이 브라이튼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이 한 2주 정도가 비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6일에 베어스와 레이더스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13일에는 이 팬서스와 벅스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10월 27일에 신시내티 벵갈스와 LA 램스가 경기를 갖게 되고요. 11월 3일에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규어스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 4경기에서 이 홈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그렇죠, 있는 그렇죠. 벅스 그리고 램스, 레이더스. 제규어스가 이 3개의 구단이 구단주가 프리미어리그의 구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풀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니지만 이 축구 팀의 구단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벅스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이 대표적으로 이제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 뭐 많은 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램스의 구단주 스탄 크란키가 이제 아스날의 구단주입니다. 물론 이제 아스날. 네, 아스날은 지금 이제 아들인 조시가 이제 자기가 전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풀럼의 구단주인 사이드 칸이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구단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과 관계 있는 이 영국의 축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의 팀들이 이 런던 시리즈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홈팀이면서 이제 영국과 관계가 없는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뭐 영국과는 전혀 이제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홈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일정상으로 봤을 때 홈 경기 하나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다른 새 홈 경기 명목상 홈 경기를 치르는 그 세 팀들이 홈 경기가 배정된 것이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잭슨빌, 그다음에 템파베이,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였죠? LA 램스. 램스. 이 세 팀이 이 영구에서 경기를 치름에도 홈 경기로 배정된 것이 저는 이게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국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이게 홈 경기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본토에서 진짜 본인들 홈 경기장에서 치르는 홈 경기 하나를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팀들이 이걸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그 말씀하신 세 팀들은 명목이 그래도 그 구단주들이 그 지역에 다른 근거지가 있고 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리그에서 그 구단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공교롭게도 세 팀이 모두 이제 홈팀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이번 주에는 시카고 베어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경기를 갖게 되는데 시카고 베어스는 이 상당히 이제 먼 거리를 원정으로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도 이제 원정을 가야 됩니다만 결국은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떻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셈인데 그 부분을 이 선수들이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시간대에 가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편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기량의 차이는 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경기에서 보면 일단은 베어스는 눈에 띄는 건 아마 트루비스키가 못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과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 같아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크게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리고 베어스가 지금 3승으로 지구 1위에 올라 있는 것도 수비로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 베어스 승리가 승패를 좌우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바이킹스와의 경기를 보면 상대편의 강점인 러싱 공격을 차단을 하면서 약간 조금 흔들흔들하는 패싱 공격도 차단을 했거든요. 네. 레이더스도 조시 제이컵스 중심의 러닝 공격을 막아버리면 데레카도 사실은 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베어스가 아마도 똑같은 공식으로 이날도 가서 레이더스 공격을 좀 차단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베어스 수비가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그냥 스탯으로 좀 보여집니다. 베어스가 작년에 테이크어웨이, 그러니까 턴오버 유발, 이게 작년 리그 전체 압도적으로 1위였거든요. 올해도 초반에 좀 부진해서 그렇지 지금 이미 페이스를 올려서 지금 현재 3위에 올라 있고요. 게임당 실점도 지금 경기당 11점밖에 주지 않으면서 네. 지금 2위입니다. 뉴잉글랜드에 이어서 2위이기 때문에 정말 수비가 막강한 팀이고 지금 이런 수비를 레이더스 정도의 공격으로 깰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트루비스키가 빠지더라도 저는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저도 베어스가 이길 것 같고요. 이 경기가 이제 토트넘의 홈 구장인 그렇죠.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아마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한 익숙하시겠죠. 구장일 네. 거예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는 다른 팀을 보기 때문에 어떤 팀 보세요? 전 뭐 맨체스터 시티나 뭐 우승하는 맨체스터 시티나 뭐 작년에 준우승했던 리버풀이나 네. 뭐 이런 경기들 제가 EPL은 많이 보지는 않아서 네. 근데 이제 뭐 우승하는 팀 준우승하는 팀 경기들 정도는 조금씩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실 이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경기에 대한 예상은 시카고 베어스의 승리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제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현재 이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 제츠 그리고 이제 조금씩 폼을 되찾고 있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되겠는데 제츠를 상대로 이글스가 지는 게 잘 좀 상상이 안 되네요. 사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김민준 아나운서 그런 말을 했었죠.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해서 필라델피아가 지면 네. 플레이오프 갈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디트로이트는 뭐 의외로 잘하고 있어요. 의외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이렇게 지긴 했었는데 네, 명치를 한 대 때리시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긴 했었는데 네. 이 경기를 진짜 진다. 아. 그러면 저는 필라델피아가 제가 슈퍼볼 우승 예상한 팀이지 않습니까? 이 경기를 지면 그 픽을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도 진짜 들 정도로 맞아요. 네. 이 경기를 필라델피아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제츠를 보면 0승 3패일 뿐만 아니라 지금 주전 쿼터백 샘 다널드도 부상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수비수들에도 부상이 많은데 뭐 제츠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이번 주에는 아마 이제 스타 신인 라인맨 퀸앤 윌리엄스는 복귀할 것 같다고 하고요. 라인베커의 CJ 모슬리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어쨌든 쿼터백을 룩 포월크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팀이 얼마나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뭐 가장 이제 공격에서 지금 핵심 선수는 이제 리비언 벨인데 네. 리비언 벨도 사실 지금 다른 부분이 안 되니까 집중 수비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츠가 레비언 벨만 막으면 그렇죠. 막을 수 있는 팀이에요, 사실. 그렇죠.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 레이비언 벨도 보면 지금 이제 집중 수비를 당하면서 러시 하나당 2.9야대로 막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전반적으로 안 좋고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알션 제프리가 복귀하면서 그리고 이제 러닝백 듀오 조던 하워드와 마일스 샌더스가 살아나면서 이제 공격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뭐 제스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경기를 놓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무난하게 이글스가 승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의외로 이글스 또 업셋이 나왔어요. 버커니어스처럼 또 한번 그러면 램스 이기듯이. 그러면 진짜 이 플레이오프 올라갈 자격 없는 거죠. 제츠한테 지면 지금 전패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진다? 그럼 플레이오프 자격 없죠, 정말. 네, 제스가 지금 이제 바이 위크에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또 이제 그 2주 동안 쉬면서 이글스에 대한 정말 이글스에 대한 이글이글거리는 전략을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없는 소리를. 네. 어림도 없죠. 네. 근데 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글스가 지기가 어려운 경기 그렇죠. 아닌가. 네, 맞아요. 어쨌든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LA 차저스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뭐 앞선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앞 경기도 전패팀 대 2승 2패. 네. 이 경기도 전패팀 대 2승 2패인데 사실 이제 저는 브론코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포텐이 터질 때가 됐는데 왜 안 터지냐라고 했는데 터졌는데 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브래들리 첩, 번 밀러가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좀 터지면서 색을 5개나 기록을 했거든요. 브론코스가. 네. 그런데도 졌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안 좋았던 거는 드디어 이제 터졌는데 브래들리 첩이 십자인대 파열로 이제 네. 시즌 아웃입니다. 십자인대가 터졌죠. 참 그래서 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오래 안 풀린다 브론코스가. 그리고 이제 게다가 주전 코너백 듀오 카림 잭슨하고 브라이스 켈러한도 출전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 수비 전문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네. 수비가 올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안 좋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부상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 플래코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은 이제 NFL 주전 쿼터백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올해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서 뽑았던 듀루 락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돌아오면 네. 브론코스도 빨리 더 이상 이제 기다릴 거 없이 네. 듀루 락 체제로 교체할 필요 있겠다. 음. 그래서 뭐 듀루 락을 빨리 평가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듀루 락을 평가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냐 빨리 적응해서 뭐 프랜차이즈 스타를 키워야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일단 브론코스가 지금 보면 전패잖아요. 네. 시즌 후반까지 성적이 충분히 안 좋아서 음. 만약에 마이애미와 넘버원 픽 대결을 벌인다. 네. 그러면 충분히 브론코스도 내년에 1라운드 쿼터백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듀롤락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듀롤락이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좌시 로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개인한테 너무 억울하지만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성적이 개선 안 좋아서 내년에 1라운드 픽에서 높은 순위의 픽을 받으면 진짜 내년에 좋은 쿼터백들이 있기 때문에 네. 투아 턴가바이올로와 그다음에 뭐 저스틴 허버트 같은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듀롤락보다 더 높은 순위로 뽑을 만한 쿼터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듀롤락을 그래도 올해 부상에서 돌아오면 몇 경기라도 뛰어보게 해서 이 선수를 쓸까 말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브론코스는 어쨌든 빨리 이게 듀롤락이 돌아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일단 경기는 차저스가 이기겠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저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타이랜드 2명, 헌터 헨리와 버즐 그린, 그다음에 이제 와이드 리시버 마이크 윌리엄스까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출전을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 잃으면 하나 얻는다고 그렇죠. 멜빈 고단이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닝백은 좀 더 이제 정상 기량으로 가깝게 돌아갈 것 같다. 가깝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복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오버워크 시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페이스를 올릴 텐데 그래도 어쨌든 브론코스보다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차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시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칩스와 지구 우승 경쟁을 펼쳐야 되는데 초반에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마이애미 상대로 승리를 했고 음. 이번 주 덴버 브론코스, 다음 주에 피츠버그, 그 다음에 테네시거든요. 음. 이때를 진짜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차저스가 그런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경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차저스의 승리 예상으로 이제 브론코스와 차저스에 대한 얘기를 맞춰보겠고요. 그린베이 패커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가 정말 이 리그를 대표하는 이 빅네임들의 맞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그를 대표하는 플렉십 프랜차이즈 중에 두 개죠. 이제 진짜 뭐 패커스는 역사와 전통이 정말 깊은 팀이고 카우보이스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늦게 창단을 해서 1960년에 창단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슈퍼볼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패커스보다 더 큰 그런 어떤 활약을 보이면서 이제 슈퍼볼에 8번이나 진출을 했고 5번이나 우승을 한, 물론 패커스도 4번 우승했습니다. 네. 어쨌든 화려한 그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팀들의 대결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요소가 이 다반테 애덤스의 부재.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이 타겟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로저스가 선수들에게 이제 좀 다양화된 패스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로저스가 그거를 이제 강제로 믿을 만한 선수를 찾아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못 찾고 여기서 그대로 무너지느냐, 이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변수인 거 맞습니다. 사실 두 팀 다 이 경기에서는 사실 이제
그 아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발가락 부상이 사실 이제 그 지난 경기에서 꽤 심각해 보였기 네. 때문에 경기 막판에 그렇죠. 나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두 주는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또 뭐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뭐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긴 네. 합니다만 패커스 입장에서는 디반테 아담스가 빠질 가능성도 있고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레프트 태클 타이런 스미스가 이날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지난주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덱 프레스캇이 색 당하는 장면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다칠 때만 했어도 이제 워킹 부트를 끼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한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다. 그래서 네. 보통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면 4주에서 6주 정도 결정이 예상되는데 지금 그래도 뭐 엑스레이 촬영하고 한 결과 MRI 하고 촬영한 결과 다행히도 네. 이번 주만 결장하면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 그럴 것 같으면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쉬어도 되겠다. 왜냐면 다음 주에 제츠랑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냥 한 주 더 쉬면 어떨까 싶긴 한데 어쨌든 다행이다. 네. 부상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 팀 다 어쨌든 이 경기에서 중요한 피스가 하나씩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두 팀 다 이 전주 경기 전까지 3승 무패로 상승세를 타다가 저번 주 한풀 꺾였다. 네. 3승 1패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승리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패커스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패커스는 지난주에 약점이 좀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3승을 이룰 때는 수비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뭐 패스러시도 강하고 실점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수비에 대해서 칭찬이 일수액이었는데 이글스에게 패하고 점수도 많이 주면서 노출된 약점이 러싱 디펜스가 약하다. 네. 그리고 경기당 142야드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 이글스한테는 176야드를 허용했거든요. 근데 상대편이 이번에 누구다? 이지켈 엘리엇이다. 네. 근데 그러니까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도 엘리엇이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어쨌든 카우보이스 경기에서 보였던 거는 카우보이스가 엘리엇이 막히면 전반적으로 공격이 많이 차단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엘리엇을 지금 다시 그 공격을 좀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거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일 것 같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베이 입장에서는 반면에 고투 리시버가 없다. 만약 아담스가 안 나오면 그런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담스는 진짜 좀 특정 선수들 한두 명에게 좀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넘버원 리시버가 없다 그러면 그 정말 무리수가 될 수도 네. 있죠. 로저스. 네, 네. 로저스가요. 근데 이제 카우보이스도 공격에서 또 다른 또 좀 약점이 노출이 됐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그 2주차까지 팀 내 리시빙 1위였던 넘버 2 리시버 마이클 갤럽이 부상으로 당하면서 그 세컨 옵션이 없어지면서 프레스카시 좀 이제 좀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 네. 그리고 지난주 경기를 앞두고 아마리 쿠퍼가 조금 이제 발목 부상이 있는 것 같아서 MRI를 찍어봤는데 큰 무리 없다라고 나왔었는데 사실 지난주 세인츠하고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왜냐하면 아마리 쿠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라우트 러닝이거든요. 정확한 라우트 러닝과 코너백을 따돌리는 그런 세퍼레이션이 상당히 좋은데 지난주 경기를 보면 세인츠의 마커스 레티머하고 이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세퍼레이션 얻어내지 못하더라. 근데 그런 걸 보면 쿠퍼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리시버들도 막히고 뭐 러닝백도 막히고 그러니까 프레스까지 마시언 레티모 아니에요? 마셜 레티머. 네. 마커스 레티모.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레티머한테 막히고 그래서 이제 패싱 공격 리시버들과 러닝백이 다 막히니까 사실 프레스까지 좀 힘든 경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보면 사실은 런 디펜스가 패커스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공략을 해서 좀 이렇게 공격을 풀어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레프트 태클 타이론 스미스가 빠졌기 때문에 패스 러시는 또 약해지는 취약점이 있다. 특히 이제 그 패커스에는 그 스미스 형제, 네. 자데리어스 스미스, 프레스턴 스미스 이 두 명의 막강한 패스 러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우보이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격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엘리엇 중심으로만 너무 가도 안 됩니다. 너무 엘리엇 중심으로만 가면 누구나 다 그걸 예상하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세인츠가 그 카우보이스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엘리엇 중심으로만 가는 게 좀 너무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게 읽혔던 건데 지금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그 켈렌 무어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이슨 게러프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스캇 리나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보다 훨씬 창의적인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발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을 무조건 엘리엇에게 계속 공을 주기보다는 토니 팔러드, 랜덜 캅 등을 이용해서 슬롯 포지션에서 빠른 패스를 해서 조금씩 이제 그 중앙 부분을 이용한 빠른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는 저는 또 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냐면 덱 프레스캇을 적절히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덱 프레스캇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러싱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웨폰도 분명히 써야 된다. 네. 그래서 공격이 좀 루틴이 다양해져야 사실 이제 엘리엇도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러싱 게임이 풀리면 이제 패싱 공격도 좀 더 수월해진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공격을 펼치면서 네. 엘리엇이 러싱 게임을 이제 셋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패싱 공격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카우보이스 디펜스가 정말 강합니다. 뭐 세인츠의 공격도 잘 막았고 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되게 약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성과 이 팬심이 섞인 그런 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저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이 그린베이 패커스보다는 뭔가 팀으로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이 타이트하고 좀 팽팽한 그런 대결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에런 로저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카우보이스는 에런 로저스가 사실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에런 로저스가 있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 팀이 강팀이 되는 그런 그쵸. 팀인 것 같아요. 에런 로저스가 저기 그 슬램덩크 만화 보면 상향이 김수겸이 가세한 상향과 아닌 상향은 굉장히 좀 다른 팀이잖아요. 그린베이 패커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근데 팀 컬러도 비슷하고. 예, 에런 로저스에 대한 어떤 이제 공포증이 좀 생길 정도로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 선수들만이 아니라 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에런 로저스 보면 이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먼데이 나잇 풋볼 이제 두 경기가 남았는데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홈팀인 캔자스시티 칩스의 승리를 저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네. 사실 이 경기 제가 이제 뭐 계속 제가 생각날 때마다 어떤 경기의 리매치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경기야말로 진짜 사실 작년도 AFC 디비전 라운드의 리매치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경기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했는데 작년에 이 경기에 칩스가 이기긴 했지만 그날 경기를 좀 보면 마홈스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마홈스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홈스가 터치다운이 없었고 이날 패스가 300야드 이하로 묶였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대신 그때 러닝백 데이미안 윌리엄스가 129야드를 뛰어주고 러싱 터치다운이 4개가 있었거든요. 칩스가.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마홈스의 패싱 공격보다는 러싱 공격을 앞세워서 그다음에 수비로서 앤드류 럭을 프레셔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초반에 승기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콜치가 첫 4 포지션에서 3앤아웃 그다음에 이게 너무 심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앤드류 럭이 그 지난 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패스 성공을 처음 한 게 2쿼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날은 칩스 수비도 괜찮았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러싱 공격과 수비로 칩스가 이겼었는데 이날 이제 이번 주 경기에서는 칩스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다른 모습이라는 게 마홈스가 올해 페이스를 보면은요. 지금 4경기를 1년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네. 패싱 야드가 6,000야드. 네, 6,000야드 넘고요. 터치다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0개에 인터셉트 하나도 없습니다. 6,000야드의 노 인터셉션이 말이 됩니까? 네. 그런 페이스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그 기록만이 아니라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홈스가 이제 공격을 할 때 리시버들이 더 많아졌어요. 뭐 세미 와킨스의 재발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콜 하드맨. 그다음에 르시온 맥코이 이런 선수들이 오면서 정말 지금 경기를 보면 마홈스가 마음대로 원할 때 아무 때나 자유자재로 지금 뭐 던지고 네. 롱패스도 막 던지는데 다 들어가고 뭐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절히 러싱 게임만 좀 섞어주면 정말 이거 어떻게 막느냐라는 이런 모습이고 수비는 네. 작년 플레이오프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날 사실 이제 칩스는 오히려 이제 그 수비를 최대한 좀 숨겨야 되는데 특히 이제 게임당 허용 야드가 리그 전체에서 지금 꼴찌에서 4등이거든요. 칩스가. 그러니까 마이애미, 애리조나, 피츠버그 다음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수비력이 별로 안 좋고 특히 이제 게임당 러싱 야드는 꼴찌에서 3등이고 경기당 150야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칩스가 제일런 램지를 욕심낸다라는 얘기가 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런 램지가 오면은 정말 이제 뭐 패싱 수비는 좀 개선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러싱 디펜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날은 저도 이제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
작년도 플레이오프는 좀 다른 공식으로 이길 것 같다. 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칩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먼데이 나잇 풋볼입니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맞대결인데 현재 이제 3승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되겠고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지난 경기 그야말로 이제 포텐을 폭발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참 두 팀의 경기는 생각보다도 이 경기 하나에 달리는 굉장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같은 경우는 참 이 3주차까지 좀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그렇죠. 보여주다가 지난 경기에 이제 좋은 경기력을 그렇죠. 보여줬고 샌프란시스코 49어스는 현재 이 3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만났던 팀들이 템파베이 벅스, 그다음에 신시내티 벵갈스, 그다음에 피츠버그 스틸러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뭐 메이슨 루돌프도 이제 첫 선발 나오는 경기였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팀 세 팀을 만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어쨌든 3승 무패 그리고 지난주에 바이위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출발하면서 좋았던 모멘텀이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는 브라운스로서도 현재까지 이제 안 좋았던 경기력을 뒤집고 지난주부터의 어떤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경기인데 여기서 다시 이 모멘텀이 멈출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모두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바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 위크는 어쨌든 NFL이 사실 경기를 한 주차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16주 차를 17차로 늘리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바이 위크는. 근데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한 주 정도씩은 쉬어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 위크는 사실 팀들한테 꼭 필요하고 특히 부상이 많은 팀들한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하긴 한데 그 타이밍이 4주차? 이거는 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16주, 17주를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한번 끊고 가는 건 필요한데 네. 그걸 너무 초반에 쉰다? 이거는 저는 그게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그 이제 뭐 좀 이제 경기랑 관계 없는 내용이긴 한데 현재 이 사무국이 17주로 그쵸. 이제 경기를 이제 정규 시즌을 17경기로 늘리면서 바이를 2개를 갖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NFL 입장에서는 한 주차 더 늘어나면 그만큼 중계권료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원이 늘어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NFL에서는 리그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온 게 경기를 2경기씩 더 늘리는. 그러니까 18주로 경기를 가져가는 거를 원하는데 선수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럼요. 선수협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그게 이제 그게 진전이 없으니까 최근까지도 협상을 18경기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17경기로 그렇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요. 타협을 하기 위한 안인데 사실은 이제 선수협에서는 16경기도 너무 많은데 그 시즌도 긴데 17경기, 18경기 너무 많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17경기, 그러니까 18경기에서 17경기 안으로 낮추기 전에 NFL이 리그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선수협한테 제안했던 건 뭐냐면 18경기를 늘리는 대신 프리시즌 경기를 2경기로 줄이자. 4경기를. 근데 이제 그것도 선수협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타협점으로 그럼 하나만 더 늘리자. 그래서 17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바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선수협 입장에서 이제 여전히 좋아하는 옵션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2020년 시즌이 끝나면 선수협과 리그 간에 이제 임금 담체 협상, 교섭이 다시 이루어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임단협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게 주요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을 16주에서 18주로 늘리느냐, 그리고 아니면 17주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큰 관건인데 그거에 맞서서 이제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주장할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 스케일을 더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 사실 이제 셀러리 캡이 있는 것도 그 셀러리 캡에 그 선수들이 연봉을 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그것도 사실 마땅치 않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셀러리 캡이 정해지는 것도 리그가 1년 내에 벌어들이는 돈에서 몇 프로를 선수 연봉으로 쓸 수 있다. 그걸 이제 40몇 프로를 지금 한정을 해놨는데 46인가 그럴 거예요. 46% 정도로 한정해놔서 예를 들어서 리그가 1년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면 46만 원까지 선수들 연봉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캡을 정해놓은 거고 그거에 맞춰서 셀러리 캡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경기를 늘려라? 그럼 당연히 그걸 이제 올려라 그러겠죠. 이제 그 선수들이 가져가는 포션을 그 리그 수입 중에서 선수들이 가져가는 포션을 늘리라라고 요구를 할 건데 왜냐면 파이가 커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그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 바이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전 진짜 아까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잘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이 모멘텀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많거나 그런 팀이면 중간 정도에 한번 쉬고 가면 너무 좋죠. 뭐 주요 선수들 돌아올 수 있고 뭐 네. 쿼터백이 부상당했다? 한두 주 좀 쉬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쉬면 좋죠. 그렇죠. 그런 동안에 한 2주를 쉬니까. 그런데 이게 시즌 너무 초반에 쉰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큰 부상도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에 크게 이렇게 휴식에 대한 니즈도 없고 오히려 그 3연승을 하면서 모멘텀을 쌓아온 것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지금 바이 타이밍이 49ers한테는 너무 안 좋을 때 왔었다. 맞아요. 좋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좀 49ers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49ers 입장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3승을 하긴 했지만 세 번째 승리인 스틸러스 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표현으로 이제 뭐 스틸러스가 밥상을 걷어차서 이긴 경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정도로까지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이게 좋은데 오히려 흐름이 끊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로 이제 모멘텀이 붙었죠. 네. 그래서 첫 경기 타이탄스한테 대패를 했었죠. 40여 점을 내주면서. 근데 이제 2주차 제스한테 쉽게 이겼고 그럼 뭐 그래야 되는 경기고. 그렇죠. 3주차 램스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고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이제 지구 라이벌 레이븐스에게 확실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 뭐 닉첩, 자비스 랜드리 이런 선수들, 뭐 OBJ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대했던 모습들을 보여준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렇습니다. 모멘텀이 이제 붙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수비에서의 문제인데 이번 주에 상대하는 이제 49ers가 카일 셰너헨이라는 이제 공격 귀재 네. 감독이 이끄는 그 공격인데 그 팀을 막기 위해서 좋은 수비수들이 다 있어도 좀 부담스러울 판에 이제 코너백 덴젤 워드와 그리디 윌리엄스가 또 이날도 출전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사실 이제 코너백들이 빠진다 그러면 네. 상당히 좀 49ers 공격을 봉쇄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공격 대 공격으로 가야 된다면 아임힘 선수가 좀 더 잘해줘야 돼요. 네.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아임힘 한번. 안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고개 까딱하면 너무 건방져 보일까 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시즌 처음에 이제 예상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클리블랜드에 대한 이 팀에 대한 도시 전체의 기대감 그리고 리그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이 도시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면 리그에서도 브라운스에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냐면 클리블랜드가 2주 차에 먼데이 나잇 풋볼을 했었고요. 3주 차에 썬데이 나잇 풋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5주 차에 또 다시 먼데이 나잇 풋볼이에요. 그러니까. 첫 5경기 중에 3경기를 클리블랜드가 프라임 타임에서 펼친다. 네. 이게 클리블랜드 위상이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한 2-3년 전만 해도 클리블랜드는 0승 16패 하던 팀이거든요. 리그 역사상 2번밖에 없는 전패 시즌을 보냈던 팀이라 리그에서 감히 프라임 타임에 올릴 수 없는 팀이었는데 지금 시즌 5경기 동안 3경기를 프라임 타임을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리그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참 격세지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NFL 중계했던 시즌이 2016 시즌이었는데 2016 시즌 때만 해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하면 우승의 대상. 그러니까 우승 후보 아니고 우승 후보였거든요. 확실한 우승. 네. 근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제는 정말 대권에도 도전하는 그런 포텐을 가진 대권까지. 아니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지구 내에서는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됐다라는 그렇죠. 평가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팀으로 성장도 했고 또 스타 플레이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 타임에 올려도 뭐 이렇게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볼만한 이름값 있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위상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를 뭐 도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기대에 부응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날도 브라운스가 그 모멘텀을 계속 따라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3연승을 거두고 이제 지난주에 바이위크를 가졌던 49ers였는데 3연승을 하긴 했지만 그 팀들이 템파베이, 신시내티, 피츠버그 뭐 워낙 경기력이 안 좋았던 팀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이 이 3승이 진짜 이 49ers의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부 이 14팀에 대한 이제 승부 예측을 다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4경기를 앞서 있죠. 뭐 좀 이렇게 갭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뚜껑을 열어보죠. 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벌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부 이 5주차 경기를 승부 예측을 해봤습니다. 2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3부 Q&A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